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7%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죠. 높이만 쫓아가지 마라. 근데 그 높고 낮음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쵸? 그게 에코프로 BM이 판단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드는 핵심 원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평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평가치도 높아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에코프로 BM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평가치도 높아지지만 최대 폭은 50%까지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이 단기간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단기 차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거기서 에코프로 BM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격대까지 왔을 때는 매수해도 된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은데 뭐 시장 관련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파월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파월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너무 강하게 반영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진정시키는 듯한 그 제스처도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기준금리가 5.5%입니다. 그렇죠? 5.5%예요. 5.5%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죠? 성장주의 강세가 나왔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성장주들이 이 성장성이 할인된다는, 그렇죠? 성장률이 할인된다는 그런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깨진 겁니다. 그렇죠? 이거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리가 높을 때, 시장이 조정받을 때, 경기 방어주, 내수 위주의 생활 필수품 이런 쪽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건 이미 시장에서 깨진 지 오래입니다. 금리가 높을 때도 성장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낮아질 때는 당연히 성장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이 부분부터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왜 자꾸 BM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BM은요. 양극재를 만드는데 어쩔 수 없이 머티리얼즈보다 평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진이 제일 클 테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열사 간의 거래를 하는 것보다 고객사 하고의 이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즉 최전방에 있는 부분이 당연히 위험을 많이 감수하기 마련이고요. 그런 만큼 이익의 폭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양극재, 즉 2차 전지, 즉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 가지잖아요. 구조적인 성장성은 훼손이 없다. 하지만 58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오버슈팅 구간이 발생했다. 그런데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그쵸 어떻게 됐습니까? 한 70% 가까운 하락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이후에 상승폭이 발생을 했는데 그 상승폭이 발생한 구간에서 저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했고 기관 측의 농관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흥행, 즉 공모 흥행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직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도 상장했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3조 원대의 시가총액이었는데 이때도 에코프로 BM은 얼마였어요? 25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요일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나왔습니까? 30조를 다시 넘어갔다. 근데 오늘 상승을 해서 다시 14조 9천억까지 맞춰놨다. 그러면 내일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 조정 구간이 발생하고 그런 구간에서 나는 매수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 이게 어떤 시장에서는 모두 다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대형주를 베이스로 중소형주 그리고 중대형급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물론 에코프로 그룹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10조 이상의 대형주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 가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은 선반영한다. 그리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하락 쪽도 반영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지금 하락 쪽을 모두 다 반영해 있고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여기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을 잡자.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내일은 소폭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너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그래서 이 못 잡는 상황을 내가 굳이 막 실적 때문이라고 하지 말라고요. 에코프로 BM만 딱 보고 가격대 잡으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1월달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옆에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이 소통방에서 연초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자, 지금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0분까지 제가 입장 인원을 늘릴 텐데요. 여기서 제가 특징점 두 가지.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있죠?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신고가 종목입니다. 제가 왜 신고가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매매하는지 그렇죠? 정확하게 나왔겠죠?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뿐일까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용 보시면 다른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보세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왜 공략했는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장시작 전
이거 금요일날 급락했기 때문에 하락 출발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시가 2.49% 하락 출발했다. 근데 정확하게 8시 57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주문 넣었고요. 시장가 매수로 진행됐기 때문에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 그쵸? 그랬을 때 오늘 몇 프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그쵸? 자, 보세요. 마이너스 2.5%에 출발해가지고 7.5%까지 상승폭을 키웠기 때문에 저 하루에 10% 정도의 수익. 이 얘기 드릴게요. 제가 하는 모든 종목이 대박이 터지진 않아요. 하지만 대박이 터지는 즉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갑니다. 이거는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신고가를 공략해야 되는지도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그 위에 자 보세요. 이스트 소프트 8시 52분입니다.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된 거고, 자, 요거 내용 보시면요. 똑같은 신고가 종목이지만 내용은 좀 달라요. 자, 보세요.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가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15% 정도의 수익. 자, 요건 이제는 내일 시가 나오면 눌림목 구간을 주겠죠. 눌림목 구간에서 어떤 상황이 나와요?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이스트 소프트는 이제 내일 팔고 조정받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이 구간을 다시 공략하는 구간, 이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 보세요. 그렇죠? 신고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29만 원. 근데 9시 48분 장 시작 이후 시세를 확인하고 매매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신고가는 철저하게 그쵸? 가격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세력들이. 그쵸? 이런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1월 5일 금요일 12.9%의 마감이 됐습니다. 그쵸? 31만 5천 원. 오늘도 소폭 상승을 해서 한호가 올랐는데 하루에 10%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목이 이렇게 터지는 건 아니지만요. 주식시장에서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갑니다. 한 종목만 더 확인해 볼게요. 쭉 올려서 보면요. 자, 여기 12월 20일 시노펙스 있죠? 그쵸? 시노펙스. 밑에 내려볼까요? 12월 22일 시노펙스 있죠? 중복시킵니다. 아까 전에 테크윙이 있었죠? 계속 중복시킵니다.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정확하게 12월 20일경 정도부터 공략을 한 결과 5,000원에서 8,000원까지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합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돌파. 그쵸?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노펙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아닙니다.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23년도의 결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언제부터 신고가 만들었습니까? 8월 달부터 신고가를 만든 거고, 돌파 구간이 발생을 했고, 돌파 구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다. 그쵸? 거의 한 2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이 시세가 발생한 겁니까? 5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이 구간에서 수익을 다 먹은 건 아니에요. 전 정확히 이 구간, 그쵸? 1월 4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종가 7,700원에 매도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랐어요. 이건 전 내려가면 팔아요. 그렇죠? 시장의 결정을 믿는다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 구간, 이게 가격 전략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하는 핵심 기술이다. 자, 내가 진짜 막 자꾸 막 물려요. 고가 구간에서. 이러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오늘도 정확하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렇죠? 정확하게 공략한 내용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토대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에서도 정확하게 업종군이 굉장히 많아지면 안 돼요. 종목군은 많아져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이런 식으로 같이 공략을 하거나 가격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에코프로 BM이나 LNF 그리고 탄력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그 머티리얼즈 이런 쪽으로 같이 포함해서 공략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쵸?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손절을 한다 그러면 무료니까 들어오세요. 와서 배우세요. 근데 한 가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쵸? 신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신고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신고가 검색기 그쵸? 여기 나오는 이스트 소프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이 여기 신고가 검색기에 모두 다 포착이 되고요. 이렇게 포착된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갈지 그쵸? 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도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요. 오늘 7% 강세 보였다. 왜? 이격을 좁혔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가격 전략은 뭘 기준해서? 에코프로 BM, 즉 대형주를 기준해서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대형주가 뒤에서 받치고 있는지 확인하자.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익히게 되면 다른 종목에 가서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꾸준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23년도에 반도체가 강했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자 구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반도체 보면 적자고 하이닉스는 대놓고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가 치고 달리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우리가 가격을 잡아야 된다. 그게 지금 상황이라는 거고 지금 너무 많이 빠질 걸 기다리잖아요. 그럼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그렇죠? 기회를 많이 주면 그냥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기회를 주지 않을 때, 즉 적자 구간일 때 내가 매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내용을요.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보유 전략 뭐라 그랬죠?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2주 안에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죠.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고가 기준 그리고 대형주 기준에서 내가 가격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라고 하지 마세요. 오래 기다리고 막 떨어진다 이런 상황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아무리 기다려봤자 안 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요걸 이렇게 20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온 거는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너무 긴 이야기가 된다. 한 2시간, 3시간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으로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대 그리고 호재거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